모집단과 표본 볼게요. 자, 모집단과 표본 일단 용어부터 좀 보자. 자, 우리 통계단원에서는 자, 조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눈다. 자,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 표본조사는 모두 다 조사하지 않고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를 한다. 전체 집단을 모집단. 그리고 그 일부분 뽑아내는 걸 표본. 그리고 그 표본의 개수, 표본의 원소 개수, 자료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표본을 뽑는 과정, 내가 원래 집단에서 몇 개를 이렇게 추려오는 과정을 추출이라고 한다. 다시 정리하면은, 자, 모집단이라는 건 전체 집단이고, 거기서 일부분을 이렇게 가져오는, 일부분을 뽑아내는 행동을 추출. 그 일부분 대상을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리고 그러면 뽑아내는 과정. 자, 추출하는 과정은 임의 추출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자, 복원 추출이랑 비복원 추출로 나눌 수 있다. 근데,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자, 내가 만약에 보따리에 1, 2, 3, 4, 5가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를 뽑아달래. 그래서 내가 하나를 만약에 처음에 뽑았어. 그래서 뭐 3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그때 두 번째 뽑을 때는 지금 3이 뽑힌 상태라면 원래 집단은 1, 2, 4, 5밖에 없겠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뽑는 과정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복원 추출은 내가 처음에 3 확인했으면 그냥 3 적어놓고 3 뽑은 걸 다시 돌려줘. 그리고 다시 뽑는 거야. 즉, 자료를 뽑은 후에 되돌려 놓고, 즉 원상복구 시켜놓고 다시 뽑는 걸 복원, 뽑아놓고 복구시키지 않고 하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근데 아무 말 없으면은 복원 추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복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 이건 간단해요. 자, 표본조사. 자, 표본조사라는 거 우리 아까 일부분을 뽑아서 본다라 그랬어. 전체 보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전체를 조사하기 힘들 때, 전체를 조사하기 힘들 때 사용한다. 자, 기억. 건전지의 수명. 자, 우리나라에 있는 건전지 모두 다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표본이 적합하고, 표본조사가 적합하고, 자, 니은. 우리나라의 인구, 주택, 총조사. 전부 다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수조사라고 한다. 표본을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3번. 우리 반 학생들 거주지. 우리 반 학생들 뭐 30명, 40명 조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전수조사. 자, 리을. 우리나라 과일의 당도조사. 과일 막 몇억 개 되는 거 다 조사할 수 없다. 그래서 요런 건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 자, 2번. 자, 5개 공익 주머니에서 3개를 다음과 같이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 자, 1번. 자, 내가 5개 보따리, 5개의 공이 있는데 여기서 3개를 뽑을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개씩 복원 추출. 즉, 한 번씩 3번을 뽑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뽑을 때 5가지 중에 1가지. 자, 그리고 복원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집어넣고 그냥 처음 그 상태, 5개인 상태 그대로 두 번째 것도 뽑는 거야. 그래서 5의 세제곱이 되겠다. 자,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1개씩 뽑는데 비복원이래.
그럼 처음에 5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3개. 한 개씩 줄어들겠죠? 그러면 60. 자, 그리고 동시에 3개를 추출한다. 동시에 3개 뽑는 거는 조합이죠? 5C3이지. 자, 다음 모평균과 표본평균 한번 볼게요. 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이름에 모자가 붙어 있다. 뭐겠어? 모집단에 대한 특성이야. 모집단에 대한 특성이고요.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모평균, 모집단에 대한 분산,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하고, 보통 기호로 M,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준편차는 시그마라고 표현을 한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원래 집단이 있으면은 거기서 일부분 추출해낸 거 뭐라 부른다고? 표본이라고 한다 그랬어. 표본. 그 표본에 대한 특성. 이름 그대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요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들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보고 용어가 진짜 정확히 뭔지 볼 거야. 구분 여기 진짜 헷갈리니까 잘 봐야 된다. 자, 모집단. 자, 모집단이라는 거 볼게요. 자, 모집단이라는 거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 2, 3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1, 2, 3으로 엄청 많이 있다고 해볼게. 거기서 나는 몇 개만 가져올 거냐면 2개만 뽑아올 거야. 추출을 할 건데 몇 개? 2개. 우리가 그 표본의 개수는 뭐라 한다 그랬냐면 크기라고 한다 그랬어.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2라고 하면은 2개란 뜻이야. 표본의 크기가 2라는 건 2개. 근데 내가 여기 1, 2, 3이 엄청 많잖아. 그치? 그럼 내가 2개를 가져올 때 1, 1 이렇게 1만 2개 있을 수도 있고 1, 3, 뭐 2, 1, 2, 2, 2, 3, 3, 1, 3, 2, 3, 3. 자, 요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내가 2개를 가져오는 경우는. 그래서 그때마다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이렇게 2개씩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1, 2, 1, 3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표본이라고 하는 거야. 표본 이렇게 2개씩 얘네들을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앞에 있는 걸 뭐 x1, 뒤에 있는 걸 뭐 x2 뭐 이렇게 이름 붙여주시면 돼요. 개수만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서 그 각각의 표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 평균을 낼 수 있지. 우리가 여기서 이 1, 1에 대한 평균 1이죠? 더해서 2로 나누죠. 개수가 2니까. 그럼 얘의 평균은 1.59. 얘는 2. 1.5. 2.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평균을 낼 수 있잖아. 맞나요?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평균들을 낼 수 있지. 이 값들을 뭐라 된다? 이 값들을 표본 가지고 평균 낸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표본 평균이야. 그래서 표본 평균은 한 가지 값이 아니에요. 어떻게 뽑아지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이해했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표본 평균은 기호로 이제 X바를 씁니다.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X바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3번 내용까지 같이 해볼 겁니다. 3번 내용까지. 자, 우리가 지금 모집단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특성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자, 요렇게 계산할 수 있었잖아. 요 값들을. 자, 일단 쉬운 평균만 직접 계산하는 거 보여주고 뒤에는 예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평균. 자, 우리 숫자들 1, 2, 3이니까 평균 얼마예요? 2다. 그리고 뭐 분산도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고 표준편차도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모평균 M이라고 표시한다 그랬어. M, 모평균. 그리고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모표준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이 모평균 값을 잠깐만 잘 보면 2라고 나왔는데 우리 요거 표본평균 가지고 자, 우리 이 표본평균 이 9개 값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볼게. 다시 평균을 한번 내보면 자, 다 더해서 개수 9개로 나눌게요. 그럼 2.5, 4 2.5, 4.5, 6 8 10.5, 12.5, 15, 18 표본 평균들로 평균을 다시 내어봤더니 그 값도 뭐가 돼? 2가 돼요. 이 2라는 값의 이름은 뭐야? 표본 평균이 아니야. 표본 평균 값들로 평균을 다시 계산한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된 거야. 여기서 이제 헷갈린다 애들이. 표본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표본 평균 값들로 평균을 다시 낸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요 보라색 얘의 기호로는 x바의 평균, x바의 평균이야. 그게 2라는 거야. 표본 평균이 아니야. x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x바는 얘네들 말하는 거야. 이 용어 진짜 헷갈린다 니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다시 말한다고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근데 걔가 그 값이 누구랑 똑같더라. 모평균이랑 똑같더라. 라는 걸 여기서 얘기한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평평이야. 표평평. 표본 평균 아니야. 표평평이야. 그게 모평균이랑 똑같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분산 계산해 보면 표본 평균 가지고 분산. 이 새끼들 가지고 분산을 다시 내어 보면은 원래 분산을 크기로 나눈 거야. N.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을 크기로 나눈 거야. 위에 문제 같은 경우는 2로 나눴겠죠. 표본 크기 2개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시그마 표준 편차는 똑같이 그냥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분산도 계산 과정 궁금하면은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표본 평균의 분포.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거기서 뽑아낸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정규 분포니까 평균과 분산을 체크를 해야 되겠지. 다시 말하지만 얘는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평평이야. 제발 표본 평균이랑 헷갈리면 안 돼. 글씨 비슷하다고. 뒤에 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 요렇게 크기로 나눈 거, 원래 분산을 크기로 나눈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 자, 이거 모집단의 거래, 이거. 모집단의 거. 자, 모집단 거니까, 자, 모집단의 평균 먼저 계산해보자. 평균 이거 다 곱하는 거, 곱해서 더하는 거죠? 4분의 1, 4분의 3 해서 2가 될 거고요. 자, 분산 계산하자, 분산. 분산은 재평평제. 제곱한 거 가지고 평균 구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9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 그럼 4분의 10에다가 4분의 18? 그럼 2분의 9? 그럼 2분의 1인가요, 분산? 분산은 2분의 1. 자, 근데 우리는 크기가 몇 짜리? 4짜리 표본을 추출하겠대요. 자, 요거 읽어보자. x바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럼 얘는 x바의 평균. 즉, 얘가 표평평이야. 표본 평균 가지고 평균을 다시 낸 거. 표평평. 얘는 모평균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얘는 모평균이랑 똑같다 그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크기. 원래 분산을 크기로 나눈 거. 즉, 8분의 1이 된다. 자, 그럼 4번. 자, 음료수의 양. 자, 음료 용량은 원래 정규분포. 평균 150이고요. 표준 편차 5의 제곱인데, 자, 이미 추출한 100개의 음료수. 자, 이렇게 100개 뽑아낸 거가 표본 크기가 100이라는 얘기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100개만 보는 거니까 100개를 가져온 거야. 즉, 표본의 크기가 100이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그거 가지고, 자, 여기 100개의 음료수, 여기까지 100개 음료수라는 게 표본이라는 겁니다. 100개의 음료수는 표본이라는 거고, 그거의 평균이야. 그거의 평균. 즉, 여기까지가 x바를 의미하는 거야. 표본 평균. 이 x바냐? 여기까지가 그냥 표본 평균 x바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x바, 표본 평균이 149부터 151 사이에 있을 확률. 요걸 물어보는 거고. 자, 그럼 우리는 크기 100짜리 표본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우리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로 따른다라고 했고, 여기 표본 평균의 평균은 150. 모집단 거랑 똑같고요. 분산은 원래 분산을 크기로 나눈 거. 원래 분산을 크기로 나눈 거 요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확률 구하는 거니까 정규분포표 이용해주자. 자, 우리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걸로 보는 거야. 평균 150이고요. 149부터 151짜리. 그럼 우리 이거 표준화 해야 되겠지? 익숙해지면은 그림 안 그려서도 된다 그랬어. 2분의 1분의 149 빼기 150. 2분의 1분의 151 빼기 150. 자, 요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원래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이거 물어본 건데, 표준화 시키면 z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그러면 요거 2배 해주면 되겠죠?
9554. 9544구나. 요렇게. 다음. 자, 비행기 탑승객 짐의 무게는 평균 18이고, 자, 원래 짐의 무게. 얘는 18에다가 표준 편차가 4인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크기, n명, n개를 뽑아서 표본을 만들어낸 거죠. n명에 대한 무게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의 그게 17부터 19 이하일 확률이 0.8664일 때 크기를 구해달래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일단 우리도 x반은 모평균이랑 똑같을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평평은 모평균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 18로 시작하고 거기서 17부터 19. 그래서 얘 표준화하면은 이제 조금 여기가 n분의 16이 될 거고,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4 요게 되겠죠? 루트 n분의 4.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볼게. 왼쪽 오른쪽 루트 n분의 4 분의 17 빼기 18 루트 n분의 4 분의 19 빼기 18.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8664 요거죠? 1.5란 얘기네. 1.5 크기 계산 되지? 그래서 4분의 루트 n이 2분의 3. 1.5가 2분의 3이잖아? 맞나요? 그래서 4를 곱해주시면 루트 n이 6이고 n은 그럼 36이다.